네, 부동산을 뛰어넘는 한국 주식 오늘 그 특집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예상을 해볼까요? 오늘은 EWI와 코루는 좀 마이너스입니다. 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주춤하기는 합니다만 주춤해서도 3천선 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희망 갖고 보시고요. 야간 선물은 플러스 0.54%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시선을 퀀트 분석의 대가에게 듣겠습니다. 정통 애널리스트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레포트를 아주 잘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을 뛰어넘는 한국 주식 4,000피 내다보셨는데 그 근거들 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 저희는 일단 핵심적인 요인은 한국이 기존의 그 밸류에이션을 너무 극악으로 받고 있었다. 글로벌 대비해서 글로벌 이제 PER이 지금 한 18배 정도 되는데요. 한국은 지금 9.7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 자체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다. 막 55%,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60%까지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레벨보다는 시총이 너무 낮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는 너무 낮았다라는 점 자체가 상당히 좀 컸던 것 같고. 저평가를 극악으로 받고 있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디스카운트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한국이 주주환원율이 글로벌 대비해서 가장 낮다라는 부분, 이건 계속해서 좀 저희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주주환원율 20%가 조금 넘습니다. 중국도 30%가 넘고요. 일본도 40%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50% 이상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80% 됩니다. 그래서 주주환원율이 너무 낮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과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북한과의 어떤 화해 모드라든지 대북 확성기 뭐 이걸 철거한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이제 수혜가 있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디스카운트 이런 측면이 이제 핵심적인 두 개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된다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기대감이기는 하지만 국내 증시의 어떤 그 디스카운트 측면에서의 큰 완화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한국이 글로벌 대비해서의 어떤 디스카운트의 평균치는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5%다라고 하면 25%포인트가 올라가야지 평균입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주주환원율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평균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평균까지 그냥 저희가 보수적으로 평균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4,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이번에 이제 한국 증시 어떤 강세 사이클이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지속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달러 약세를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좀 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 또 뭐 이머징 증시, 위험 자산의 유동성이 좀 들어간다. 코로나 이후 직후에 그런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수혜가 좀 있고, 그리고 국내 안에서도 고객의 탁감이 이 가속도가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조가 늘어나고 있고 70조까지 거의 갔고요. 코로나 직후에 저희가 고객의 탁감 90조까지 갔죠. 그런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 여러모로 지금 4,000P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저평가 참 이번에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측면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 퍼로 봤을 때 평균까지만 가더라도 4,000P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가겠느냐라는 힌트는 오늘 아주 4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잠시 후에 준비해 줄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이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인데 다음 주에 상법 개정안을 좀 처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상당히 검토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개정안으로 발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너무 회사를 위해서만 이제 우리가 주주가 모든 이제 역량을 좀 쏟는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회사 플러스 주주한테도 이득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 이렇게 상법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대주주 위주의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까지도 모두 다 이제 공동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뭐 이런 도입 의무, 이것은 이제 저희 이제 항상 주주총회라는 이미지가 덩치 크신 분들이 이제 입구를 이제 봉쇄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의결하는 그런 측면의 이제 이미지를 생각이 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도 주주총회를 모두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3% 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주주의 어떤 그 독단적인 어떤 결정을 좀 막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분리 과세입니다. 지금 이제 배당 성향 35% 이상인 종목군들을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2천만 원을 공제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것을 늘린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재벌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성향 35%인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존에 그 이제 주주 입장에서도 보면 본인들이 배당을 좀 많이 가지고 가기 위해서 배당 성향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수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상당히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이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안에 배당 성향 상향 등 그 의무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좀 포함한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 코스피가 세계에서도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제 과매수권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조심조심 하면서 4가지 퀀트 아이디어와 종목들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일단은 약간 좀 이제 시장을 강하게 본다라는 순서대로 시장을 가장 강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공매도 상위 종목군들을 노리는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지금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됐고, 지금 공매도 잔고가 지금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 10조 원의 어떤 공매도 잔고는 이제 커버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공매도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에 실적이 올라가서 펀더멘털의 반전 종목군들,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테크윙, 하나비전,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군들이 첫 번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 전략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상당히 좀 강하게 보는 그런 컨셉에서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겠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주셨어요. 진짜 이렇게 자막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지수 급등 그리고 계절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요 시기에 상당히 좀 유리한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좀 덜 올랐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인덱스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군들은 좀 덜 올랐던 종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7월 달에 어떤 계절성 자체가 6월 달에 어떤 그 강했던 그 주도주들이 약간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기존의 수익을 확정하려는 7월 달에 어떤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기관들이 수급이 좀 비어있는 종목군들 유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좀 보시다시피 삼성 SDI, LG전자, 퓨처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전기 이런 종목군들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연초 대비 수익률이 좀 낮고요. 기간 순매수 강도가 좀 낮아서 액티브 펀드 측면에서 좀 덜 들어온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7월달 계절성 측면에서 약간 좀 세이프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벌써 일단은 새로운 주도주로 관심을 갖는 겁니다. 7월달의 계절성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하반기 시기를 하반기 상세의 어떤 초입이잖아요. 그러면서 상반기하고 약간 그 포트폴리오를 달리 가져가려는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고배당이라든지 이제 펀드의 어떤 클로징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트레이딩 컨셉으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비중이 시총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다라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거래 대금도 좀 증가를 하고 실적 컨센서스도 올라가는 한전기술, 카카오페이, 뭐 현대인프라코어, 한화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약간 지수를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했으면 고배당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좀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고배당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유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화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권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 해안을 얻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셔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중요도 순서죠. 네, 이게 적극적인 베팅 순서로 나열된 네 가지 퀀트 아이디어입니다. 퀀트 분석의 대가 하나증권의 이경수 연구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잘 나가는 코스피 코스닥 조금 이제 주춤한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숨고르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스가 꾸준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강하게 한국이 디스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이게 좀 해소가 되는 측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달러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한국 증시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고객예탁금 좀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상법 개정안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리테일 쪽, 즉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사실 국내 증시 아직 덜 들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세가 되면 국내 증시의 4,000픽까지도 어느 정도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그 베타하고 알파를 좀 같이 공존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덱스, 그러니까 코스피 레버리지라든지 코스피 그냥 인덱스 대형주 위주의 어떤 포트폴리오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이제 다른 편에서는 이제 알파 전략, 새로운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증권, 유틸리티 이런 종목군들도 분명히 알파 전략으로서 충분히 네. 그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쏟아지는 정보 속에 진주 같은 정통 레포트를 통해서 전략 함께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